캐나다 BC주, 특히 코키틀람 같은 곳에 새로 오시는 거, 분명 설레는 일인데요. 동시에 또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BC주랑 코키틀람 교육청, 그러니까 SD43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잘 정착하고 또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BC주와 SD43 중심으로 이 신규 이민자 가족을 위한 핵심 지원 서비스랑 정보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할 곳. 역시 아이들 문제니까 교육청 지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코키틀람 교육청 그 ST43은요, 보통 신규 이민자 가족을 위해서 환영센터, 그러니까 웰컴센터라는 걸 운영해요. 거기 가시면 학교 등록 절차 안내받고 또 자녀들 영어 수준 평가 같은 것도 하고요. 캐나다 학교 시스템이 어떤지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도 얻을 수 있죠. 환영센터요? 이름부터가 정말 반갑게 맞아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센터 말고 학교 안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학교 내 정착 지원 서비스, SWIS 프로그램이에요. SWIS 담당자분들이 학교 안에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 잘 모를 때 설명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랑 학교랑 소통하는 거 도와주시고. 학교 안에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든든하겠네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요. 문화적으로 적응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갈 수도 있고, 특히 캐나다 학교 시스템 처음 접하는 부모님들한테는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춰줄 수 있겠어요. 혹시 언어 문제가 있으면요? 네, 그런 경우도 당연히 지원이 되죠. 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 담당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멀티컬처럴 라이어즌 워커즈라고 하는데 이분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통번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웹사이트에 보면 학부모 자료 섹션이 있는데 거기도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학교 담장을 좀 넘어서요. BC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영리 단체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BC 정부가 운영하는 웰컴 BC 웹사이트가 진짜 정보의 보고예요. 주거나 고용, 의료 시스템 이런 건 기본이고요. 교육 관련해서도 신규 이민자를 위한 BC주 교육 안내서 이런 자세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주 유용하죠. 웰컴 BC. 네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SUCCS나 ISSOFBC. ISSOFBC는 코키틀람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모색 같은 주요 정착 지원 기관들이요. 이런 기관들이 스위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언어 교육, 정부 지원 무료 영어 수업 링크라고 아시죠? 네, 링크요.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거나 취업 지원, 상담 서비스, 문화 적응 프로그램까지 진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요. 모세익 같은 경우는 한국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공식적인 지원이랑 비영리 단체 지원까지 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뭐랄까,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한 사람들 이야기가 더 와닿을 때도 있잖아요.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은 어떤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밴쿠버나 이쪽 트라이시티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Parent Support Services Society of BC라든지 아니면 SUCCS에도 MECO 프로그램이라고 한인 학부모님들 지원 그룹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데서 육아 정보도 나누고 학교 적응하면서 겪었던 경험 같은 거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그쵸,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주 밴쿠버 충령사관이나 다른 지역 한인단체 통해서 생활정보 얻거나 문화행사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래도 낯선 곳에서는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게 소속감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하죠. 네, 이렇게 지원 채널이 다양하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부모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텐데요. 학교랑 좀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어떤 걸 기억해야 할까요? 우선 My Education BC, 줄여서 MyEdBC라고 부르는 온라인 포털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해요. 자녀 출석이나 성적, 학교 공지사항 같은 걸 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계정 안내를 해줄 거예요. MyEdBC요.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하고 이메일이든 면담이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학교 설명회나 워크숍, 그리고 학부모회, PAC라고 하죠. 학부모 자문위원회,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면 학교에 돌아가는 것도 잘 알게 되고 다른 학부모님들하고 교류할 기회도 생기고요. 네네. 언어가 좀 걱정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통번역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통 채널은 이제 알겠고, 그럼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숙제는 규칙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시되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좀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캐나다 학교는 과외 활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액티비티. 네. 뭐 스포츠팀이든 음악 클럽이든 미술이든 아이가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독려해 주세요. 친구 사귀는 데도 좋고 학교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또 하나는 캐나다가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주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마 SD43에도 관련 정책 자료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쓸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정서적 지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온라인 환경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어요. 디지털 시민의식, 그러니까 디지털 시리즌십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SD43에서도 아마 관련 교육 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건지, 온라인 예절은 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또 사이버 폭력 예방 같은 온라인 안전 수칙들을 안내하고 있을 거예요. 네.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웹사이트 학부모 자료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캐나다 BC주와 쿠키틀람 교육청에는 신규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정부, 교육청, 비영리 단체,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의 아주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자녀의 학교 적응과 정서적인 부분을 잘 지원하고 나아가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지도까지 결국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열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자원들은 사실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통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또 자녀 모두의 성공적인 캐나다 생활을 위한 정말 단단한 발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공식적인 지원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혹시 자녀 학교 도서관에서 잠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네 스포츠팀 코치를 돕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상 속에서의 작은 교류들이요. 어쩌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캐나다 사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진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예상치 못했던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